안녕하세요. 신소재 프로세스 공학 최종 보고서 발표를 하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차인데요. 제품의 선정, 재료의 선정 및 특성, 제조 및 가공 공정, 결론, 참고 문헌 이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의 선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망치에 있는 그립을 저희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손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는 부분에 그립이 존재합니다. 이 그립은 손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손이 직접 맞닿는 부분에서 손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손과 물건 간의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이를 놓치지 않고 사용해서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그립의 친환경성과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선정인데요. 5가지 요인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인 특성인데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재료는 연성이 너무 낮진 않아야 하기 때문에 브리틀한 물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립 부분은 충격을 가했을 당시에 재료가 프랙처 되지 않으면서도 손에 직접적으로 준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복 강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열화적인 요인인데요. 손으로 그립을 잡고 물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찰력과 같은 다양한 힘이 계속 작용하고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산화되거나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에 강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공성인데요.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에 잡기 편하게 디자인하고 손에서 빠져나갈 위험 때문에 손과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통해서 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성이 높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망치와 골프채와 같이 그립을 이용한 제품들은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그립 또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요인인데요. 환경 규제 법안인 리치 규제 법안, CO2 배출량 규제 법안들을 고려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끼치는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은 그립은 일반적으로 고무, 가죽과 같은 물질을 재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5가지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열 가소성 고무인 TPV를 재료 물질로 선정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 재활용의 친환경적인 부분 등 여러 방면에서 TPV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머에는 떨모셋, 떨모플라스틱, 일라스토머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떨모플라스틱의 가공성과 일라스토머의 탄성을 모두 가진 것이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TPE입니다. TPE의 종류 중에 TPV가 존재하는데 그립의 탄성에 고무와 비슷한 성질이 필요하고 열 가소성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TPV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료의 특성인데요. TPV는 EPDM, PP, 오일, 가교제, 충진제를 주요 인자로 가집니다. 첫 번째로 EPDM 같은 경우에는 고무와 같은 탄성을 부여해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P는 떨모플라스틱과 같은 열 가소성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오일은 가공성을 부여해주면서 경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교제는 망상구조를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인데 망상구조라는 것은 특정한 다각형이 이어진 평면 그물 모양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진제는 분배 분산을 우수하게 해서 물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TPV를 SEM을 통해서 관측한 모습인데요. EPDM을 도메인으로 PP를 매트릭스로 해서 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PV 제조 공정인데요. TPV 제조 공정 순서를 보게 되면 CaCO3 및 기타 파우더류의 물질을 먼저 프리믹싱하게 됩니다.
프리믹싱된 파우더류, 도메인의 EPDM, 매트릭스의 PP를 호퍼를 통해서 모아준 후에 믹싱하게 됩니다. 이 EPDM은 가교되게 되는데 크로스링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교된 EPDM을 파쇄 및 분산시키고 펠렛 선별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제습 및 건조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EPDM과 PP가 단순 블렌드 구조에서 독립상을 형성하면서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PV 가공 공정인데요. 플라스틱 포밍에는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사출 성형, 압출, 송풍 성형, 회전 성형, 열 성형, 그리고 전사 성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공 공정으로 압출과 사출 성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출인데요. 압출 공정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TPV 제조 공정을 통해서 제조한 TPV와 적절한 첨가제를 배합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혼합 후에 습도, 온도와 같이 여러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열 처리를 한 후에 냉각시킵니다. 그리고 금형별 저장관으로 이송시켜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혼합물을 이 피드 호퍼로 투입한 후에 스크류를 회전시켜서 압출시키게 됩니다. 이 압출시킨 후에는 냉각관 내에서 진공관을 거쳐서 냉각수로 급냉시켜 압축물을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질은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출 성형인데요. 사출 성형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출 공정인데 처음에 봤던 압출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스크류 회전을 통해서 금형 안으로 응용된 물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보합 공정 과정인데 성형 재료가 금형 내에서 고화되는 과정에서 체적 수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주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 순서인데 냉각과 가소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냉각 같은 경우에는 사출과 보합에 의해서 제품의 형상이 금형 내에 채워진 상태에서 제품의 원하는 형상과 안정적인 치수를 얻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고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소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금형 내에서 고화되는 중간 다음 사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화가 완료된 후엔 금형이 열리면서 성형품을 금형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출 성형과 압출을 비교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그립 없는 망치 위에 그립을 씌우기 위해서는 원기둥 형태로 그립을 제조해야 됩니다. 압출을 통해서는 원기둥 모양의 그립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립 모양의 금형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디자인해본 결과 원기둥 형태의 성형품 제조 금형은 컵 형태로 바닥면이 채워진 원기둥 모양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출 성형과 압출 둘 다 제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립은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할 경우에 이 그림과 같이 완벽한 원기둥 모양이 아닌 단면의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은 원뿔대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그립과 손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닿는 면적을 증가시키는데 그렇기 위해 겉면을 매끈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일하게 사출 성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출 성형을 TPV 가공 공정으로 선택합니다. 사출 성형의 가공 변수는 온도, 압력, 시간, 속도, 위치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표 내에 있는 것들이 사출 성형의 가공 변수입니다. 고무와 사출 성형을 공정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무 공정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료 고무가 있는데 이를 믹싱하고 성형시킨 후에 가류의 과정을 거쳐서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가류라는 것은 고무 쇠상 구조의 불포화부에 유황이 부가 결합해서 가교 구조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그립의 원재료인 고무는 공정 과정 내에서의 형성물들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450W의 전력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191kg의 CO2를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무가 아닌 TPV로 재료를 바꾸게 되면 공정 과정에서의 형성물들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고 300W의 전력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127kg의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공정 축소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약 33%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기존 현재 대부분의 그립은 고무나 천연 가죽 또는 일라스토머의 물질을 그립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경제적 안정성들의 여러 점을 고려해 본 결과 TPV가 그립의 재료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TPV는 사출 성형을 통해서 인체공학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그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WMO에서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그린하우스 가스 불레틴에 따르면 2022년에 413.2 ppm을 달성했는데 이는 산업화 전의 이전값의 149%입니다. 또한 2020년의 CO2 증가량은 2011년부터 2020년의 평균 증가량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가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CO2량은 오직 절반만이 환경과 바다에 의해 흡수되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대기 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가뭄의 지속, 산불의 발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류에게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CO2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2015년 파리 협정을 맺은 이후에 이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고 공정 과정에서 CO2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TPV 재료의 친환경 그립은 이러한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